여러분, 동지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특히 이 겨울에 붉은 팥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준다고 믿으셨죠. 그래서 동짓날이면 팥죽을 쑤어 드시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팥 알갱이 생두를 집에 잘만 두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더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듣고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서 팥 사다가 집에 두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좋다고 해서 남들이 다 하라고 해서 팥을 사다가 뒀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 돈이 모이기는커녕 자꾸만 돈 쓸 일만 생기고 지출이 늘어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사고가 터지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수도꼭지에서 물 새듯이 자잘하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다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은 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팥이 효과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팥을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팥을 둔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동지에 팥을 둘 때도 절대로 아무 데나 툭 던져두지 않으셨습니다. 팥이 가진 기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운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자리에만 두셨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팥을 어디에 두어야 진짜로 돈이 새는 걸 막고 재물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로 두면 안 되는 5곳은 어디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셔도 2026년 새해 우리 집 재물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팥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팥을 두면 밖에서 돈이 막 굴러 들어와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풍수에서 팥은 밖의 복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이라기보다는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복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줄줄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거죠.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팥은 이렇게 뭔가를 막아내고 쳐내는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말도 결국은 강한 양의 기운으로 음한 기운을 밀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밀어내고 막는 힘이 강한 물건을 집안의 기운이 잘 흘러야 하는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운이 도는 길까지 꽉 막아버리게 됩니다. 잘 쓰면 새는 돈을 막아주지만 잘못 쓰면 들어오는 돈길마저 막아버려서 사람 마음을 답답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팥을 잘못 뒀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 그것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어머, 우리 집이 딱 저런데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곳은 바로 집의 한가운데입니다. 거실 중앙이나 집 전체의 중심이 되는 자리 말이죠. 집의 중심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입니다. 심장은 피가 모였다가 온몸으로 힘차게 뿜어져 나가는 곳이죠. 집에서도 기운이 모였다가 각 방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팥처럼 막고 쳐내는 성질이 강한 물건을 떡하니 두면
기운의 순환이 턱하고 막혀버립니다. 돈이라는 것도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잘 돌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 중앙에서 그 흐름을 꽉 눌러버리면 들어오는 길도 답답해지고 나가는 길도 막힙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집은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아주 예쁜 유리병에 밭을 담아 두셨더라고요. 보기에는 참 좋았는데 그 집 바깥 장반께서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집안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가족들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급해진다고요. 그 밭단지를 제가 말씀드린 위치로 옮기고 한 달쯤 지나니까 집안 공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죠. 두 번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와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충전되어야 다음 날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 밭을 두면 사람의 편안한 휴식 기운과 밭의 강한 양기가 계속 부딪힙니다. 특히 돈 모으고 싶으신 마음에 침대 밑이나 장롱 깊숙한 곳, 옷장 서랍 안에 팥 봉지 숨겨두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남들 눈에 안 보이면 괜찮겠지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70대 여사님 한 분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침실 옷장 안에 밭을 한가득 숨겨두셨더군요. 돈 모으려면 침대 근처가 좋다는 속설을 들으셨던 겁니다. 그 밭을 제가 치워드리고 현관 쪽으로 옮겨드렸더니 잠자리가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야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야 돈 관리도 야무지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방입니다. 특히 싱크대 아래나 가스레인지 옆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주방은 물도 쓰고 불도 쓰는 곳이라 기운의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게다가 습기가 많죠. 팥은 곡식입니다. 습기를 정말 좋아하고 잘 빨아들입니다. 주방의 습한 기운을 팥이 머금게 되면 눈에는 안 보여도 팥이 속에서부터 썩거나 상하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썩은 곡식만큼 재물운에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주방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요리하는 곳인데 거기에 썩어가는 기운을 두면 금전 흐름 전체가 탁해집니다. 괜히 식비가 늘어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 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주방 구석에 혹시 팥을 두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근처입니다.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더러운 기운과 불필요한 물이 빠져나가는 배출구입니다. 이곳 근처에 팥을 두면 팥이 막아줘야 할 재물운까지 물에 휩쓸려 같이 내려가 버린다고 봅니다.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댁을 가보면 10중 8구 화장실 입구 쪽이나 그 근처 선반에 귀중한 물건이나 비방을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은 비워두는 게 가장 좋은 풍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인데 집안 여기저기에 밭을 조금씩 나눠서 두시는 겁니다. 거실에도 조금, 주방에도 조금, 현관에도 조금 이렇게 흩어 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산입니다. 밭은 흩어질수록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은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군대도 병력이 한 곳에 모여야 강한 힘을 내지 여기저기 흩어지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말죠. 여러 곳에 나누어 두면 각 자리마다 기운의 흐름은 막히고 정작 꽉 붙잡아야 할 재물은
힘이 없어서 줄줄 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집안 곳곳에 부적 붙이듯이 밭을 두지 않습니다. 딱 한 곳, 가장 확실한 자리를 정해서 그곳만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사람이 쉬는 침실, 기운이 뻗어나가는 집 중앙, 습기가 많은 주방, 기운이 빠지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놓는 것,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밭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서 우리 집 재물을 지켜주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단 하나의 자리,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밭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쪽 왼편 구석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신발장 옆으로 살짝 들어간 모서리 자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왜 하필 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현관일까요?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첫 관문입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와 돈의 흐름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집안의 모든 기운은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집 안으로 퍼졌다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관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집 안을 황금으로 발라놔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항상 깨끗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묻혀온 세상의 먼지, 남들과 다투면서 생긴 나쁜 감정,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탁한 기운들도 현관문을 열 때 같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바로 팥이 등장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팥은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현관 안쪽에 팥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잡다한 기운들을 팥이 1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나쁜 건 막아내고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이는 거죠. 그럼 왜 하필 가운데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 구석일까요? 기운은 늘 직선으로만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멍하니 가운데 서 있기보다는 벽 쪽으로 몸을 기대거나 시선을 두게 됩니다. 기운도 똑같습니다. 구석자리는 활발하게 움직이던 기운이 잠시 멈추어서 숨을 고르고 정리되는 자리입니다. 재물을 붙잡아두는 물건은 집 한가운데처럼 뻥 뚫린 곳보다 이런 구석진 자리와 찰떡궁합입니다. 가운데는 사람이 다니게 비워두고 구석에서 조용히 재물을 지키는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풍수에서는 왼쪽을 청룡의 자리라고 해서 재물의 흐름과 명예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의 왼편에 두면 재물운을 맞아들이는 의미가 더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밭을 제대로 두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길 가다 돈벼락을 맞는 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이번 달에는 쓸데없는 지출이 좀 줄어드네. 예전 같으면 혹해서 홧김에 샀을 물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 돈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잠이 안 오던 게 좀 사라졌네. 수입은 그대로인데 월말에 통장을 보면 왠지 잔고가 남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팥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나타나는 진짜 돈복입니다. 돈복이라는 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된 흐름 위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부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처음 갔을 때 보니까
거실 TV장 위에 아주 큰 항아리에 팥을 가득 담아 두셨더라고요. 왜 거기 두셨냐고 여쭤보니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왠지 모르게 항상 돈이 빠듯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팥을 당장 치우고 현관 왼편 신발장 옆 구석으로 옮겨 드렸습니다. 바닥에 그냥 두지 않고 작은 나무 선반 위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카드 값이 월 3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뭐 특별히 안 먹고 안 입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낭비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리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그 편안한 마음이 재물을 지키는 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관이 좋다고 해서 현관 아무 데나 두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현관문 열자마자 정면에 딱 보이게 두시는 겁니다. 나 여기 팥 뒀다. 도나 들어와라 하고 광고하듯이 말이죠. 정면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통로 한가운데에 막는 성질이 있는 팥을 두면 들어와야 할 좋은 복까지 턱 하고 막혀버립니다. 문 열자마자 저게 뭐지? 하고 시선이 딱 걸리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팥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숨은 조력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팥단지를 절대로 맨바닥에 그냥 두지 마세요. 현관 바닥은 밖에서 묻어온 흙먼지랑 신발의 더러운 기운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차가운 땅의 기운이 강해서 팥이 가진 생명력을 금방 잃게 만듭니다. 게다가 습기도 바닥부터 차오르죠. 팥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몇천 원 안 하는 작은 받침대나 미니 선반이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바닥에서 적어도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 사이 대략 60cm에서 90cm 정도 높이에 올려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높이가 사람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높이라서 재물이 머물기에 딱 좋습니다. 신발장 위나 현관 옆에 있는 작은 수납장 위가 있다면 거기가 명당입니다. 그릇,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 큰 항아리에 담으면 돈도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람 욕심이 그렇죠. 하지만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좁은 현관에 드럼통만 한 항아리를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다가 발에 채이고 눈에 거슬리고 답답하겠죠. 공간이 답답하면 돈도 들어오다가 숨이 막혀서 나갑니다. 일반 가정집이라면 어른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지름으로 치면 한 15cm 정도 되는 작고 단정한 단지면 충분합니다. 재질은 숨 쉬는 항아리, 옹기나 도자기가 최고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땅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팥을 아주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스테인레스 그릇은 피하세요. 플라스틱은 기운을 차단하고 쇠로 된 그릇은 기운이 너무 차갑습니다. 그리고 제발 금색으로 번쩍번쩍하게 칠해진 화려한 그릇이나 빨간색 무늬가 있는 그릇,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재물은 조용히 머물고 싶어 하지 화려하게 떠벌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 집 현관에 뒀을 때 튀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수수한 옹기나 백자 그릇, 밥그릇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위치도 정했고 그릇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관리법. 이걸 모르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한 번 더 쓰니까 이제 우리 집은 부자 되겠지 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밭은 살아있는 곡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먹고 냄새가 배고 썩습니다. 썩은 밭을 현관에 두는 건 썩은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밭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한 6주에서 8주, 2달 정도 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나 습기가 많은 집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열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색깔이 좀 변했다거나 눅눅한 냄새가 난다 싶으면 그동안 우리 집 나쁜 기운 막아주느라 고생했다 하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까운 마음이 썩은 기운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깔끔하게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에 새 팥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팥은 비싼 거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국산 팥 5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팥의 가격이 아니라 주인의 정성스러운 관리입니다. 그리고 팥단지 놓기 전에 반드시 이것부터 해주세요. 바로 현관 청소입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바닥에 택배 박스 쌓여 있고 먼지가 굴러다니는 현관에는 천하제일의 명당 자리에 팥을 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발은 딱 신는 것만 꺼내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으세요. 바닥 물걸레질 한번 싹 하시고 현관 조명도 환하게 밝혀주세요. 그렇게 현관이 숨을 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깨끗한 왼쪽 구석 자리에 팥단지를 살포시 올려놓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맞아야 효과를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욕심부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새어나가는 흐름을 단속하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단속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우리 집 현관 한번 바라보세요. 신발 한 켤레만 가지런히 정리해 보시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만 주워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동하신다면 작은 그릇에 팥 조금 담아서 현관 왼쪽 구석에 조용히 놓아보세요.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집안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결국 재물을 불러오는 큰 그릇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2026년에는 마음 졸이는 일 없이 들어온 돈이 밖으로 새지 않고 집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든든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